주에 대구에서 있었던 전술핵 재배치 국민 요구대회에 참석해 주신 2만 대구 시민, 전국 도민, 경남 도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핵이 지금 완성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북핵의 긴급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대미 외교단이 미국 조야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살기 위해서 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정부를 믿기가 어려우니 스스로 핵 대책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생존 대책을 일부 언론에서는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일부 외교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으나 그들이 펼친 지난 25년간 북핵 외교가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제 와서 일부 외교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북핵을 말할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 북의 책략에 말려서 지난 25년간 엉터리 북핵 외교로 나라를 이 지경에 만들고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언론에 나서서 전술핵 운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국민이 결단할 때입니다. 무능한 북핵 외교, 무책임한 평화공세, 그것만으로 막무가내 김정은 정권에 대항해 우리가 살 길이 있는가 과연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핵균형으로 나라를 구할 때입니다. 천만 서명 운동을 보다 가열차게 펼쳐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핵무장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슈미트 독일 총리는 미국의 핵 우산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했고 또 성사를 시켜서 러시아를 굴복시켰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핵 외교차 유엔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슈미트의 그런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합니다. 이번이야말로 핵무장을 막을 실질적인 또 구체적인 성과를 얻고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은 이제 핵무력이 종착점에 거의 다다랐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1년 안에 핵무장을 완료한다는 판단 아래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북한의 운명을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질 결단을 이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한미 동맹관계를 어느 때보다도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전면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의 최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유엔 무대에 가셔서도 남북 대화의 병행이라든지 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운운해서 왕따를 자처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호한 결기와 행동으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국가 원수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처리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의 요체인 상권 분립의 존중 관점에서 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부터 잘못된 인사로서 초래한 문제이고 또한 상권 분립의 정신을 무시한 것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 또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 또 동성애 문제 등에서 국민적 법 상식과 동떨어진 분을 지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의 직면 사태에 부딪힌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상권 분립 존중을 말하는 것도 저는 염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였다면 지난번 김희수 헌재소장 그 부결이 났을 때 입법부 결정의 존중이라는 이러한 의사를 밝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희수 후보자의 인준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헌정 질서 악용이라는 등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말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했던 것이 바로 청와대입니다. 온갖 막말로 비난해놓고 이제 와서는 상권 분립 또 사법부 공백 운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상 국회와 야당을 협박하는 행태로 저는 적반하장의 끝이자 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대법원장 후보자를 저는 새로 지명하고 벌써 7번째 낙마 사태를 벌이고 있는 청와대 인사 라인을 교체할 것을 하는 것이 순서라는 점을 밝힙니다. 모든 국회 현안, 이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근본적인 국회 인식, 전국 인식의 대전환이 선결되어야 원활히 풀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가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외교를 벌였습니다. 저들이 가서 요구한 것은 한국 국민들이 핵이 6차 실험 이후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껴서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70%에 달하고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되면 독자 핵무장도 60% 정도가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서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면서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원의원들은 그런 내용을 듣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고 이해를 한다 하면서 미국 국무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보좌관에게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겠다. 심지어 민주당 상원의원은 민주당 의원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날 원내대표 우리가 2시에 봤는데 4시에 원내대표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 원내대표는 뉴스에 보니까 7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녁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 가장 영향이 있는 헤리티 재단 퓰러 회장을 만났더니 그분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한국 입장을 미국의 실력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물론 국무부는 자기들 기조대로 전술핵 재배치 외에 해부산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우리들 활동을 워싱턴 포스트지가 기사로는 보도했지만 사설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행사에 미국 가서 울림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 위기 대응 특별위에서는 우리 교포뿐만 아니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우리 우방들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이 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방미 의원 외교단의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어느 언론 보니까 국무위성에 반대해서 빈손 갔다 왔다. 전술핵 재배치라는 게 얼마나 큰 세계적인 이슈인데 우리 의원 외교단이 가서 바로 성과 있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했는지 참 가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부가적으로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께 사법수장의 공백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사법수장의 공백보다 더 문제인 것은 적절치 못한 인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공백이 걱정이 아니라 공백 상황이 오도록 인사를 감행한 책임을 지고 직접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인사 참사에 관한 사과는 직접 하지 않으십니까? 막상 대통령 해보시니 힘드시죠? 쉽지 않죠? 준비된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전혀 준비 안 된 대통령이시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 참사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것입니까? 탁현민 행정관은 여전히 곁에 두고 계시네요. 여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게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십니까? 김명수 후보자 지키기가 아닌 정말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잘 모르시나 본데 대법원장 대행체제가 여러 차례 이미 있었습니다. 공백보다 더 무서운 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대로 된 대법원장을 그 자리에 앉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야당의 목소리 좀 제발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성계의 목소리도 제발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불량상품 강매 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 상인이 하자투성이 불량상품을 내놓고 손님을 향해 왜 빨리 안 사냐고 비난하고 협박하는 형태입니다. 또 사법부 수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상권 분립 존중인 것처럼 말했는데 이 또한 입법부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 임명을 하도록 한 상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회 압박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인정할 수 없는 불량 인사를 추천하는 불량 청와대 인사 라인을 속히 개편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보면은 왼쪽 깜빡이를 놓고 우회전했다가 이어서 오른쪽 깜빡이를 놓고 좌회전하는 등 우왕좌왕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경 발언을 하더니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지 이틀 만인 지난 15일에는 통일부에 인도협력국을 신설하고 91억 원 상당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어제는 통일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신규 대북 제재 결의에 적극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미국, 일본 정상은 물론 모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 대통령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무모하게 핵을 가지려는 김정은과 무모하리 많지 대북 유화 정책에 집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두 무모함이 만나 혼란과 전쟁 공포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입니다. 2014년 초반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연구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높은 지지율 믿지 말고 똑바로 잘해라 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훨씬 넘었습니다. 80%, 90% 지지율 얘기했지만 지금 4개월 지나고 60%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0%의 국민 지지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전체 유권자를 따져보면 30% 초반의 득표율을 받은 정부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으로 출국합니다. 국제사회의 올림픽이라고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국제 외교 무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반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국제사회에 나가서 얼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관련되어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세계사의 그것도 그래 오래지 않은 세계사의 사례를 하나 잘 좀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사회주의자가 칭송을 하던 베네수엘라가 국가 몰락을 했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여성들이 성매매로 지금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2004년도부터 시작된 차베스, 마두라 두 독재 정권이 자기네들의 친정부 성향의 이념적 코드에 맞는 대법관 인사 12명을 임명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지속적으로 친정부 성향,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로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을 다 채웠습니다. 차베스 정권이 집권하는 그 오랜 기간 4만 한 5천여 건의 대법원 담당 판결이 있었는데 그 대법원은 단 한 건도 차베스 정권에 거슬리는 성향의 판결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법부 장악의 독재 전횡이 베네수엘라가 몰락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관의 임명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무슨 정권의 다른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법의 정의가 살지 않는 나라는 국가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역사의 현실을 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어라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꼭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유엔 순방 가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주 성공적 논의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린다면 오늘 주한 미군 사령관 브룩스 사령관이 전작권 이후에 한미연합사 대체하는 소위 미래전략사령부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다고 그럽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면은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 조항에 의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 군사 계획 조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발생이 되면은 미국이 전력 자산든 미국의
소위 정파를 하려고 정원을 하려고 해도 군사적 정원을 하려고 해도 원로 미국의 전쟁법에 의해서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 논의하다가 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태로 귀결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전작권에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번 미국 정상과 얘기를 나눌 때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략핵 논의에 관련된 아주 좋은 성과 가져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련 발언은 최근 우리 당에서 한 말 중에 최고의 발언입니다. 최고의 발언. 그 김명수 대법원장을 시키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베네수엘라 대법관 그 사실 맞아요? 사실 확실해요? 수만 건 기자들 그거 다 한번 확인해 보고 꼭 기사화하도록 하십시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진짜 김명수 대법관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스스로 핵 대책을 세워보자는 겁니다. 생존 대책을 일부 언론에서는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일부 외교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으나 그들이 펼친 지난 25년간 북핵 외교가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제 와서 일부 외교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북핵을 말할 자격이 과연 있습니까? 북의 책략에 말려서 지난 25년간 엉터리 북핵 외교로 나라를 이 지경에 만들고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언론에 나서서 전술핵 운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주에 대구에서 있었던 전술핵 재배치 국민요구대회에 참석해 주신 2만 대구 시민, 전국 도민, 경남 도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핵이 지금 완성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북핵의 긴급성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대미 외교단이 미국 조야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살기 위해서 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정부를 믿기가 어려우니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슈미트의 그런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자 출국합니다. 이번이야말로 그 핵무장을 막을 실질적인 또 구체적인 성과를 얻고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은 이제 핵무력이 종착점에 거의 다다랐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1년 안에
핵 무장을 완료한다는 판단 아래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북한의 운명을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질 결단을 이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한미 동맹관계를 어느 때보다도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전면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의 최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유엔 무대에 가셔서도 남북 대화의 병행이라든지 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운운해서 왕따를 자처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단호한 결기와 행동으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국가 원수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처리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의 요체인 상권 분립의 존중 관점에서 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부터 잘못된 인사로서 초래한 문제이고 또한 상권 분립의 정신을 무시한 것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 또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 또 동성애 문제 등에서 국민적 법 상식과 동떨어진 분을 지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이 결단할 때입니다. 무능한 국회 외교, 무책임한 평화공세, 그것만으로 막무가내 김정은 정권에 대항해 우리가 살 길이 있는가 과연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핵균형으로 나라를 구할 때입니다. 천만 서명 운동을 보다 가열차게 펼쳐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핵무장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슈미트 독일 총리는 미국의 핵 우산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했고 또 성사를 시켜서 러시아를 굴복시켰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핵 외교차 유엔을